정말 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잠실 한복판 분양입니다. 거의 20년 만에 신축 분양하는 진주 같은 이 단지. 잠실 진주 아파트 재건축에서 탄생하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입니다. 청약 정보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을 찍는데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단지명이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인 만큼 잠레아로 줄여서 불릴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표시해두니 사진 한 장으로 입지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세권, 역세권, 일자리 등 모든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입지 살펴보기 전에 TMI지만 저도 잠실 이야기했다가 아버지께 들었었네요. 이전에는 뽕밭으로 유명했었습니다. 70년대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여의도처럼 섬으로 있다가 메꿔진 케이스입니다. 그 물줄기의 흔적으로 남아 석촌호수도 있죠. 여타 신도시처럼 저수지 또는 인공호수를 만든 게 아님을 알 수 있고요. 물론 현재는 롯데타워 지으면서 롯데에서도 수질관리 등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입지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롯데월드나 롯데타워의 잠실역도 있지만 아파트 대단지 기준 잠실의 대장단지들 엘리트라고 하죠. 옛날 주공과 시형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이 입주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으니까요. 이후 신축단지 입주가 없었습니다. 행정구역상 정확히는 잠실동과 신천동으로 구분되긴 하는데요. 나머지 단지들도 추진 중에 있고 올림픽공원과 가장 가까운 진주아파트가 1번 타자로 나왔습니다. 8호선 몽촌토성역은 최역세권, 9호선 한성백제역과 2호선 8호선인 잠실역도 역세권입니다. 주변 일자리도 제법 많아 직주근접이기도 하고요. 강남으로 이동도 용이하죠. 삼성, 선릉, 역삼, 강남이면 2호선으로, 신논현 방향이라면 9호선 환승 없이 이동하기 편합니다. 주변 상권도 많지만 방이동 먹자골목이라 상권으로는 속리단길이 있죠. 또한 롯데월드타워 주변 잠실 모든 편의시설이 몰려있어 가까워서 편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잠실 가면 느껴지는 장점 중 하나로 주변이 모두 평지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올림픽공원이 현재 서울에서 가장 큰 공원이기도 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성내천 또는 단지 사이길 통해 한강도 도보권으로 갈 수 있어 현재 단지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잠실 뒤로 올림픽대로와 강북 넘어가는 3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도보와 자차 모두 이용 가능한 잠실대교와 올림픽대교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강북 방향인 강변으로 2호선 건너가는 잠실철교도 있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편임에도 도로가 넓은 편이라 다른 구간보다 지정체가 조금 빨리 풀리는 편이기도 하고요. 대중교통이나 자차로도 이동은 용이합니다. 또 특징 중 하나로 병세권인데요. 우리나라 상급 종합병원에 손꼽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도 있죠. 그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도 바로 잠실에 있고요.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정말 병원 가까운 게 큰 축복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잠실은 또 큰 호재를 품고 있죠. 현재 지지부진하지만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 GBC와 연계하여 잠실구장 신축을 비롯해서 마이스 복합시설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잠실동처럼 바로 붙어있는 직접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송파구의 호재로 신천동에도 직간접적으로 장점이라고 봅니다. 이어서 청약 일정 살펴보면요. 10월 21일 월요일 특공을 시작으로 21일 화요일 1순위 해당 지역 서울 2년 이상 30일 당첨자 발표일입니다. 단지 정보와 청약 물량 살펴보면요. 지하 4층, 지상 9층에서 35층으로 총 2678세대 대단지입니다. 그중 일반 분양 589세대이고요.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긴 합니다. 더불어 청약 통장 관련해서는요. 전에 쓰던 통장인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청약 저축에서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 10월 11일 이전에 전환했다면 가능합니다. 청약 전 고려해야 할 점은 송파구는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2년이고요.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 그리고 유상 옵션 살펴보면요. 5구 타입은 약 15억 원 선, 84 타입은 약 19억 원 선입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84 타입까지는 통상 1000만 원 더해주시면 되고요. 유상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가구, 마감재 이렇게 간단히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입니다. 중도금 대출 실행 시 대출 취급기간과 별도로 계약 체결해야 하고요. 이자 금액에 따라 계약자가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보통의 중도금 대출이 이자 후불제 조건이 아닙니다. 분양가 살펴봤으니 주변 시세 살펴볼까요? 가장 많이 선호하는 5구 84 타입 기준으로만 살펴보면요. 바로 옆 초대단지인 17년차 신천동 파크리오가 5구 타입 20억 원 선, 84 타입 22억 원 선입니다. 이전 다뤘던 장미아파트는 84 타입 약 23억 원 선이고요. 결이 좀 다르지만 재건축 추진단지로 더욱 비싸죠. 행정구역 반대편인 잠실주공 5단지 또한 재건축 단지로 34평형이 27억 원 선입니다. 리센츠도 28억 원 선 거래가 있고요. 엘스는 27억 원 선, 트리지움은 약 25억 원, 옆 레이크 팰리스도 유사합니다. 안전마진 최소 4, 5억 원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있는 신축의 가치가 있죠. 바로 옆 잠실 르엘도 내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니 같이 리딩할 것 같고요. 지원 자격과 배정 관련해서는요.
특공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바로 중복 청약입니다. 특공은 배우자와 함께 지원 가능하고요. 일반 공급은 세대주만 청약 가능합니다. 주택형 또한 많은데 지원자가 엄청나게 몰려도 경쟁률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주택형 지원이 핵심이죠. 59 타입은 가점 40%, 추첨 60%, 84 타입은 가점 70%, 추첨 30%, 85 타입 초과는 가점 80%에 추첨 20%입니다. 특공 청약 시 신생아 여부로 우선권이 가려집니다. 우선 공급 기준 소득 15%, 일반 공급 상위 소득 5%, 우선 공급 35%, 일반 공급 15%, 추첨제 30%입니다. 위부터 뽑다 보니 배정된 물량으로부터 모두 소진된다면 추첨제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특히 신혼특공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9가구 미만이다? 추첨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높은 분들이라면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해 지역인 서울에서 솔직히 끝나겠죠. 청약자 수도 중요하겠지만 지난 7월부터 굵직한 4개 단지들 결과 살펴보면요. 가점 커트라인이 60점대 중후반으로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나와 배우자 그리고 자녀 2명이 있다면 가점 최대 점수가 69점입니다. 그렇기에 평행이 클수록 가점제 비율이 높은 타입에 들어오겠죠. 이제 단지 배치도 살펴보면요. 주로 판상형 배치하기 위함이 많이 보이고요. 재건축 단지임에도 건폐율이 낮아 동강 간격이 넓은 편에 속합니다. 단 단지 앞 올림픽로 앞 대로변은 방음벽이 10m에서 13m 정도 올라온다고 하니 참고하셔야 되고요. 각 동마다 분리수거장은 지하 1층이 생길 예정입니다. 동 배치도 살펴보면요. 주로 저층 물량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84D 타입도 괜찮다고 하시면 중층까지 배정될 수 있고요. 대개 선호하는 타입들은 10층 이하 세대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타입 살펴보면요. 43 타입은 일반 분양 중 두 번째 많은 물량입니다. 사업성 올리기 위함과 1인 가구 겨냥도 있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복도식으로 배정되어 있고요. 잠실초 일조량 확보를 위해 9층으로 낮은 동입니다. 59A 타입은 포베이 마통풍 가능한 구조로 선호도 높은 평면이고요. 다만 모두 저층만 남았죠. 59B 타입은 무난한 타워형 구조인데요. 욕실이 나란히 배치되고 드레스룸이 파우더룸지나 별도의 공간 분리된 느낌이죠. 59C 타입은 무난한 타워형 구조라고 봐도 무방하네요. 74A 타입은 108동에만 있고요. 이것 또한 특이한 평면인데요. 투베이 구조로 거실과 침실 1만 남서향 방향이고요. 침실 2, 3과 주방 쪽은 모두 북동향으로 빠진 케이스입니다. 74B 타입은 타워형으로 거실과 주방이 넓게 확보되고 현관과 주방 창고도 있지만 거실 동향 제외하면 방 모두 북향인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74C 타입은 가장 선호할 만한 포베이 마통풍 판상형 구조이고요. 전면동인 101동, 103동인데 거의 서양에 가까운 배치죠. 즉 해가 떨어질 때만 잠깐 해를 볼 텐데 일반 분양 최고 10층, 11층 감안하면 그 아래 저층들은 오후 시간대 늦게 아니라면 햇볕 보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이어서 가장 높은 84A 타입은 포베이 마통풍 판상형의 수납 공간도 넉넉하고요. 다만 수치가 나와있지 않지만 침실 2방이 벽체가 약간 있고 같은 평형 대비 다소 작은 편인 걸로 보입니다. 발코니 오픈 내지 돌출형이 있으면 이왕이면 돌출형 세대로 된다면 좀 나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여러 동 저층 세대지만 84A 타입으로만 구성된 116동 또는 122동에 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84B 타입은 111동에만 위치한 포베이 마통풍 배치고요. 앞서 본 A 타입과 유사하나 침실이 더 넓고 수납 공간 중 하나로 복도로 빠진 게 보입니다. 84C 타입은 마통풍 가능하지만 거실, 침실 1 제외한 모두 북향 방향입니다. 일조량을 덜 신경 쓰는 세대라면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겐 비선호 타입이겠네요. 가장 많은 물량인 84D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넓게 빠진 편이고 거실이 크고 작은 창으로 양창 구조입니다. 여러 동이 꺾이거나 끝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타입이네요. 84E 타입은 이전 운정신도시 분양단지 중 독특했던 타입과 유사한데요. 이번 단지 타입을 참고했나 싶기도 합니다. T 모양으로 전 교차로 타입이라고 하고 싶네요. 104A 타입도 앞서 본 84C 타입의 형과 같은 느낌입니다. 주로 북향 배치가 많아 개인적으로 비선호지만 중대형 평형으로 공간은 큼지막한 편이죠. 104B 타입도 유사하고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거실과 주방 사이 다이닝룸을 고려하여 큰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뷰면 좋겠지만 단지뷰 예상되고요. 104C 타입도 타워형입니다. 거실 양창과 침실 1 사이의 서재나 수납 공간 혹은 취미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알파룸이 있습니다. 104D 타입은 가장 선호도 높은 평면의 가장 전면동이고요. 가점 가장 높은 통장들이 모두 이 타입으로 몰리겠네요. 커뮤니티는 각종 운동시설과 여러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도 있고요.
스카이라운지가 2개 동으로 나뉘어 있고 수영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 살펴보면 주로 5984 타입에서 선호도 높은 것과 비선호되는 것, 그리고 소형 평형에 몰려있죠. 경쟁률 이미 많이 나올 거 생각하고 고려하여 배정한 것 같고요. 북향이나 저층도 상관없다고 한다면 각 타입별 계약금 20% 그리고 유상 옵션과 중도금 대출이자 등 감안 생각하시겠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있기에 10만 개 전후 통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보다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 지원과 향후 계획까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도 참고해주세요. 잠실의 장점은 이렇게 두루 작성해 주셨고요. 반면에 아쉬운 점을 이렇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25년 12월 입주 앞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청약 정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